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월드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과 EU가 유럽 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협력키로 하였고요. 미국은 올해 EU에 LNG의 150억 세제곱미터 공급을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고, 에너지 안보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최소 2030년까지 연 500억 세제곱미터에 추가적으로 미국 LNG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내용은요. 영국은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에서 35km 떨어진 마을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전진 속도가 느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러시아군은 물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겹게 자국의 영토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영토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소식이고요. 예멘 후티스 반군은 사우디 제다시에서 대규모 화재 보고 후에 아람코 시설을 공격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브렌트유와 텍사스산 중진유는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번 주말에 제다에서 포뮬러 1 레이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사우디 도시 제다의 석유 시설 위에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멘의 후티스 그룹은요, 미사일로부터 사우디 아람코 현장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었고 회사의 공급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사우디 제다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루시드가 제다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아무래도 자국이 아닌 이상 다른 곳의 공장 건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플과 폭스콘 공장도 제다에 들어설 예정인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있고요. 첫 삽도 뜨기 전에 이런 기사를 전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루시드의 앞으로 발전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 보시면 20.81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왜 하락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의 공포감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뜻이겠고요. 투자의 심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확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19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시드 주가가 19가 아니고요. 빅스 지수가 19까지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 싶더니 급등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러셀 2000 보시면 다행히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장 초반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구간을 보았었고 장 막판에는 다행히 회복하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구간이 추가 매수하기에는 참 껄끄러운 구간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니 떨어질 것 같고 안 들어가자니 올라갈 것만 같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기에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이럴 때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여기서 더 상승을 하면 여태까지 매수한 종목 수익으로 그걸로 좋을 것이고요. 그럴 일은 만약에라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S&P 500 보시면 애플이 상승을 해주면서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는 것을 방어를 해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것이 다음 주에 31일이죠. 러시아가 채무 이행을 다 할지가 걱정입니다. 31일까지 여태까지 갚았던 채무보다 제가 알기로는 약 3배 정도 더 많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4월 달도 시작하는 주식장도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무쪼록 러시아는 채무 이행을 꼭 잘해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시드 차트고요. 어제는 마이너스 4.15%가 하락을 한 25.16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64%가 하락을 한 25불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불을 강력하게 뚫지 못하면서 25불에 다시금 안착을 했고요. 박스권에 이렇게 갇히는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마이너스 1.99%가 하락을 한 채 마무리를 하였고요.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4.52%가 다시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소폭 다시 셀을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흐름과 달리 장 초반까지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면 중후반부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이 끝나고 애프터 장에서의 이벤트는 갑자기 24.57까지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었을까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루시드 이야기로 넘어왔고요. 루시드 후기들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에 이제 약간의 버그 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가 실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루시드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서 불편 사항을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루시드는 꿋꿋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시드가 하락을 하니깐요, 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기사를 설명을 안 드려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금요일에 루시드 주식이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포인트는요, 루시드 경쟁자들은 업계를 괴롭히는 주요 문제가 여기에 남아있음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에 대한 도전은 많고 투자자를 긴장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노는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EV 스타트업 주가는 이제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5.8% 하락을 하였다고 하고 있네요. 몇 가지 성장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경쟁사의 최근 발표된 수익 보고서와 그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왓을 보면요, 공급망 및 물류 문제를 고려할 때 2022년에 12,000대에서 14,000대의 자동차만이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소한 2개의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 문제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금 이럴 때마다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오 이야기도 있고요. 루시드는 불과 며칠 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인용하고 가까운 장래에 EV 가격 인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올리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EV는 어떤지 보면 대부분 인상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루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투자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이 확대될 경우에 악화될 수 있는 원자재 공급 부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최대 14,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배터리 수급 문제에는 루시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래 다른 EV 업체가 반도체와 배터리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차라리 유리랑 카페트 문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참, 이것도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더 창피하네요. 잘하자 좀 루시드야. 나우 왓을 살펴보면요, 현재 루시드는 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스튜디오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토론토 요크데일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구독자님 중에 저번 주에 초대장을 받아서 오늘 오픈 행사 리본 커팅을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후기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에 배송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아메리카의 일렉트리파이 충전소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사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여기저기 차이고 밟히고 무시를 당해도 루시드는 꼭 성공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터 롤린슨 CEO가 더 느끼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란듯이 성공을 시키려고 이 악물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루시드와 피터 롤린슨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다음 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루시드는 이전 영상에서 끝이 났고요. 리비안과 비토 오랜만에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비안 차트입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현재까지 저점을 잘 포착을 해서 2차 매수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평단은 여기가 되겠고요. 어제는 마이너스 5% 정도 빠져서 46.16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아직까지도 리비안도 악재와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RSI 보시면 이전 고점을 향해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음 주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구름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저히 아직도 주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구름대를 만나고 구름대를 돌파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OBV 보시면 지난번 횡보 구간처럼 다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거래일 전인가 라지 스케일이 기관들이 다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단을 낮추러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관들은 현재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도 어찌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리비안을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매물대 차트이고요. 아직도 120불대에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튼튼하게 매물대를 형성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도 보시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리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면 기관들은 아주 조용히 이제 매집을 하면서 평단을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불까지 보고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아직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락업 전까지는 50% 수익률이 날 경우에는 7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30%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락업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35불에서 40불 라인이 다시 찾아온다면 약간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비안 차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비토 차트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려드렸죠. 죄송합니다. 저도 본업이 있고 루시드 영상 제작만으로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못 올려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비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70% 정도 매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느긋하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해서요. 평단이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이렇게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구름대를 돌파를 하기 직전입니다. 월요일장에서는 다시 구름대를 타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구름대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것인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RSI 보시면 이전 고점을 향해서 다시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OBV 역시 소폭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모여서 벌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좀 다시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벌어질지 아니면 다시 모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비토의 특징인 이제 갭 상승과 갭 하락 같은 경우에 얼마 전부터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비토가 안정권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매물대 차트 보시면 21불 라인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구독자님들은 비토에서 수익 실현을 하여서 루시드를 매수를 하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수익 실현은 즐겁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상단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지수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안고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더 광범위한 시장을 기관들이 진입을 한다고 예고함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목표 주가까지는 저는 이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모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